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필수 안전 물품으로 꼽히게 된 것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30년 가까이 택시를 몰아온 이창수 씨는 부쩍 마스크 착용에 신경이 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한층 민감해진 승객들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줄어 택시 영업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마스크 구입 비용은 부담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계속 쓸 수는 없는 거니까 해주면은 뭐 다행히 회사 거 쓰지만 뭐 공급이 안 돼갖고 지급이 안 되면은 저희가 또 이제 사비로 사야죠.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탓에 승객과 운전사 모두 불안하지만 마스크 지급 여부는 사업자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게 마스크 지급이나 손소독제 지급을 요청하면 택시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가시키는 사업장들이 다수거든요. 한 오픈마켓의 택배기사들이 물류센터 책상에 놓여진 상자에서 마스크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 택배 주문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 회사는 1인 1매를 기준으로 자사 택배기사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2개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요. 사실 1인 1매 정도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하죠. 사업장마다 대처가 다른 상황에서 마스크 지급 여부는 중요한 사내 복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소 IT 기업에서 일하는 류모 씨.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할 뿐 회사 지원은 없다고 토로합니다. 사실 마스크나 소독제나 그런 거를 회사에서 따로 지원을 해준 건 없어요. 회사를 가는데 되게 버스랑 지하철을 많이 갈아타야 되거든요. 특히 사람들 몰릴 때 같이 있게 되다 보면 더 신경이 쓰이죠. 마스크 등 코로나 용품 품귀 현상 속에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좋은 회사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도 생겼습니다. 그보다 정부나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화를 바꿨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나오자 자가용 출퇴근을 다시 시작한 직장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아예 없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그래도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월 들어 대중교통 이용객 숫자는 급감했습니다. 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이용객 수가 전주보다 24%나 줄어 확진자 증가 추세에 맞춰 감소폭도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이용객 역시 설 연휴 전인 1월 평균에 비해 2월 들어 평일과 주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길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자 아예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출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축 평소에 여러 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은 아무래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단했고 전국 지하철 공사는 전동차와 역사, 방역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바뀐 건 비단 출퇴근 풍경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회사들은 임시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율 출퇴근을 넘어 근무 체계를 바꾸는 회사도 늘었습니다. 일부 인력만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태예요. 이번에 재택근무가 처음인데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고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사도 직장인 스스로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한 상황. 모두 한마음으로 종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연기된 개학.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큽니다. 18개월 아이를 키우는 A씨. 어린이집 휴원 공고를 보고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의치 않으실 때도 있고 휴가 쓰기가 곤란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남편이랑 같이 발을 좀 동동 굴렸죠.
이번 주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또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입니다. 연장되지 않고 등원을 한다고 해도 너무 불안하고 또 휴원을 한다고 해도 맡겨질 것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죠. 교육부가 긴급돌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모들의 근심은 여전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시국에 내 애를 어쨌든 긴급돌봄이라고 보내야 하고 나도 일을 나가야 되는 거. 근데 아이들은 학교 이런 것들 다 휴원시키고 계약 연기시키고 부모들은 사실상 대책이 없잖아요. 회사 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맞벌이 부부 애기들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돌봄 현장에 투입되는 돌봄 전담사들도 불안을 느끼긴 마찬가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의 의무이고 책무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다 수긍을 해요. 근데 그런 안전 물품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안전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라고 저희한테는. 지난 28일 기준 긴급돌봄 신청 현황은 유치원 11.6%, 초등학교 1.8%에 그칩니다. 양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계도가 필요하고요. 대만의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유급 휴가를 노동자에게 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고 있고 그걸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한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이제 교육부는 28일 긴급돌봄 운영 지침과 매뉴얼을 제공했고 긴급돌봄을 17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